소용신 배움터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 할 것은 그린의 정리를 조금 더 폭넓게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확실히 그것을 아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앞 시간에 우리가 그린의 정리를 배웠잖아요. 이 강의는 앞 시간에 연달아서 이어서 된 강의이기 때문에 앞 시간 강의는 여기 클릭하셔서 들어보세요. 그린의 정리에 의하면은 폐경로에 대해서 pxy라는 스칼라 함수를 x로 적분하고 거기에다가 qxy라는 스칼라 함수를 y로 적분해서 더해놓은 적분의 결과는 이 폐곡선에 의해서 한정되어진 경계 있죠. 그 경계 영역을 D라고 했을 때 그 D라는 영역에서 이 양을 면적으로 중적분해 준 것과 같습니다. 이때 그린의 정리, 이것은 XY 2차원 평면상에서 해당이 되는 거예요. 3차원 공간상에서는 스토크스 시어럼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실내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제일로 확실하죠. X와 Y 좌표계가 있다. 여기에 이러한 빨강색으로 그어진 폐경로가 있다. 양의 방향은 당연히 여기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이 되어지겠죠. 이때 이 곡선은 y는 이코로 x의 제곱이고 이것은 수평선이고 이것은 수직선이죠. 그럴 적에 이 점의 좌표가 x가 2일 적에 y는 4죠. 2,4. 이러한 면에 대하여 그린의 정리를 적용해 보겠다. 즉 말해서 좌측 계산 결과와 우측 계산 결과가 같음을 보여보겠다 그 말이죠. 고로 인테그랄 해놓고 pxy를 xy로 둘 것이고 dx 그대로 적어놓고 또 qxy를 x 루트 y로 둘 것이고 dy 그대로 적어놓고 즉 말해서 xy가 p가 되어지고 x 루트 y가 q가 되어지죠. 이것은 좌변이죠. 우변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경계에 의하여 한정되어진 정의구역 도메인이죠. D. 그래서 이 도메인 정의구역은 먼저 x는 0부터서 2까지, 즉 x는 0부터서 2까지, 그리고 y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죠. 즉 x의 제곱이란 이 함수 값에서부터 y는 이코로 4까지죠. 고로 적분 영역은 x는 0부터서 2까지이고 y쪽으로 적분 영역은 x의 제곱부터 4까지가 되어지겠다. 여러분들 중적분은 잘 알고 계셔야죠. 중적분 모르시는 분 여기서부터 확실히 알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q를 x로 편미분하면은 루트 y만 남죠. 고로 루트 y 마이너스 p를 y로 편미분하면은 x만 남죠. x 하고 da란 것은 dx dy 또는 dy dx인데 적분 순서는 여기에서는 y부터 먼저 해주고 x부터 해주면 더 좋겠지요. 그것에 대한 감이 중적분을 하고 나면은 자동적으로 생깁니다. 그러면은 먼저 좌변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좌변을 선적분하기 전에 먼저 경로에 대하여 매개변수화를 해줘야 되겠지요. 맨 밑을 한번 보십시오. 경로는 1번 경로, 2번 경로, 3번 경로가 있습니다. 즉 1번 경로, 2번 경로, 3번 경로. 이 경로를 확정짓는 곡선식은 이것은 y는 x의 제곱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2번 경로는 이 경로죠. 이것은 x는 x가 되어지고 y는 뭐야? 4가 되어지죠. 그 다음에 3번 경로 이거 있죠. 이것 같은 경우는 x는 제로가 되어지고 y는 y가 되어지죠. 이것이 x는 x가 되어지고 y는 4가 되어지고 x는 제로가 되어지고 y는 y가 되어지고 이거 왜 그런지 아셔야 됩니다. 원래는 매개변수 t로 다 나타내줘야 되어지죠. 이것을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어요. 그런데 중학교 때 배운 것은 무엇만 배웠냐면은 이 곡선은 y는 이코로 4인 곡선으로서 x는 0부터서 2 구간이다. 그렇게 배웠을 거야.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x가 x라고 적어줘야 된다 그 말이야. 왜 x는 x라고 적어줘야 돼? x는 계속 바뀌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x는 변수 x 그대로 두고
다만 y는 4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경로에 대해서도 x는 제로이죠. 중학교 때 x는 제로라고 배웠죠. 다만 x는 제로일 때 y는 뭐부터 뭐까지요? y는 4부터 0까지 바뀌죠. 고로기 때문에 y는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고로 y는 y 그렇게 변수로 그대로 두게 됩니다. 곡선식이 이렇다면은 우리가 피차 그린의 정리를 적용을 하려면 dx, dy 이것들을 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dx, dy를 결정을 하려면은 이것의 양변을 전미분을 취한다. 그러면 좌변을 전미분을 취하면은 dy 그렇게 되어지고 우변을 전미분을 취하면 ex, dx 그렇게 되어지죠. 전미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클릭해서 보세요. 제가 여기서 약간 또 참고로 얘기를 해 준다면은 x의 제곱을 전미분을 취한다 그 말은 여기에다가 d를 취한다 그 말이잖아요. 이게 전미분이. 고로 이것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ex의 dx 그렇게 되어지죠. d 해놓고 d에 함수가 있다 그러면 그 함수를 독립변수로 보내고 난 다음에 d 독립변수 그렇게 해주죠. 고로 여기에서 dx의 제곱은 ex, dx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x는 이퀄 x, y는 이퀄 4인데 이쪽에다가 양쪽 전미분을 취하면은 dx는 dx 그렇게 되어지고 이쪽에다 전미분을 취하면은 좌변은 dy는 우변은 제로 그렇게 되어지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dx는 제로 또 dy는 dy 그렇게 되어지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매개변수를 선택을 할 적에 맨 초반부에는 매개변수를 t로 선택을 했잖아요. 즉 말해서 매개변수를 t로 두고 그 t에 의해서 x와 y를 표현해 줬잖아요. 그런데 앞 시간부터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매개변수를 이쪽에 있는 변수들로 그대로 나타내 주기로 했죠. t로 달리 나타내면은 번거롭기 때문에. 그런데 철저히 주의할 것이 무엇이냐? 매개변수를 나타냄에 있어서 그 양이 변분을 취했을 때, 즉 그 양을 전미분을 취했을 때에 제로가 되어지는 것을 매개변수로 취하면 안 됩니다. 즉 말해서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서 보면은 y는 이퀄 4로 딱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매개변수란 것은 계속 변해줘야 되잖아요. 계속 변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y는 이퀄 4 이렇게 고정이 돼버린 것은 y를 더 이상 매개변수로 선택하지 마라 그 말이야. 왜 그래? y를 매개변수로 선택해버리면 dy는 dy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dy는 y가 4이기 때문에 제로가 돼버리잖아요. 고로 일정한 양을 나타내는 변수를 매개변수로 취하면 안 돼. 즉 말해서 여기에서는 y가 4로 일정해버리기 때문에 y를 매개변수로 취하면 안 되고 여기에서는 x가 제로로 일정하기 때문에 x를 매개변수로 취하면 안 돼. 고로 여기에서는 y로는 매개변수로 못 취하기 때문에 x만을 매개변수로 취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매개변수를 뭘 취해야 될까? y만 매개변수로 취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매개변수를 뭘로 취할까? 이때는 dy는 ex, dx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x를 매개변수로 취하나 y를 매개변수로 취하나 상관없이 값은 같게 나옵니다. 그걸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매개변수 선택 및 적분 구간을 나타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매개변수를 x로 취해도 되고 y로 취해도 되고 상관없다겠어. 왜? x도 변하고 y도 변하기 때문에. 무엇에 따라서? y는 이퀄 x의 제곱이라는 것에 따라서. 고로 우리가 x를 매개변수로 택했다 그러면은 적분 구간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첫 번째 구간에서 x를 매개변수로 택하면은 x 초기값은 0, x 나중값은 2 그렇기 때문에 적분 구간은 x를 매개변수로 택했을 적에 x는 이퀄 0부터 2까지 그렇게 되어지고 이때 x를 매개변수로 택했기 때문에 dx는 dx 그렇게 되어지고 dy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x를 매개변수로 택했기 때문에 dy를 dx로 표현해 줘야 되죠. 고로 dy는 ex, dx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만약에 이 수식에서 y를 매개변수로 택하면 어떻게 되어질까? 그러면은 적분 구간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1번 영역에서 적분 구간은 초기 후 y값은 0, 나중 후 y값은 4죠.
고로 적분 구간은 y는 0부터 4 이렇게 되어지고 y를 매개변수로 선택했기 때문에 dy는 dy 그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dx는 어떻게 되어져? 여기서 dx는 ex분의 dy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dx는 ex분의 dy 그렇게 되어지고 2분의 1 앞으로 끄집어내 놓고 x에 해당된 것이 뭐야? 여기서 x는 루트 y지요. 물론 여기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y인데 이 그래프를 보면은 마이너스는 제거되어지죠. 고로 이 x 대신에 루트 y를 넣어주면은 이 루트 y분의 dy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마찬가지로 두 번째 영역, 즉 이 영역에서 x를 매개변수로 택할 수밖에 없죠. 왜? y는 일정하기 때문에 매개변수로 택할 수가 없다. 고로 x는 2부터 0까지가 적분 구간이 되어지고 x를 매개변수로 택했기 때문에 dx는 dx 그렇게 되어지고 dy는 0 그렇게 되어지죠. 왜? 여기서 y는 뭐예요? 상수잖아요. 고로 dy는 0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리고 3번 구간에 대해서는 y를 매개변수로 택할 수밖에 없죠. 왜? x가 0이기 때문에. 고로 y는 4부터 0까지 변하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 y좌표는 4, 여기는 0. 고로 y는 4부터 0. 그리고 y를 매개변수로 택했기 때문에 dy는 dy이고 dx는 당연히 0죠. 여기서 보다시피 이렇게 해서 매개변수를 선택을 할 적에는 절대로 변수가 상수인 것은 매개변수로 선택을 하면 안 돼. 이제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봅시다. 1번 경로에 대하여 이 선적분을 실시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x를 매개변수로 택해 봅시다. 고로 x는 x 그대로 적어주고 y는 x로 바꿔줘야죠. y는 x의 제곱이기 때문에 x의 제곱 그대로 놔뒀어. dx는 여기서 dx는 dx 그대로죠. 왜? x를 매개변수로 택했기 때문에. 고로 dx는 dx 그대로다. 그 다음에 플러스 해놓고 x는 x 그대로 적어주고 또 루트 y는 y가 x의 제곱이기 때문에 x로 나타내면은 루트 x의 제곱 그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dy는 여기서 했죠. ex dx. 그래가지고 얘를 쫙 계산하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은 고등학교 문제죠. 그 다음 두 번째 경로에 대해서 이 선적분을 계산해 봅시다. 자, 첫 번째 x는 x 그대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y는 두 번째 경로에서는 y는 4죠. 고로 4 그대로 적어주고 dx는 그대로 적어준다. 왜? x를 매개변수로 택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플러스 이쪽에서 dy 그렇게 되어 있는데 2번 경로에 대해서는 dy가 뭐야? 0가 되어지죠. y가 4로 일정하기 때문에 고로 이쪽 부분은 0가 되어진다. 이것을 또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져서 마이너스 8이 되어진다. 그리고 3번 경로. 이 3번 경로에 대해서 이것을 계산을 하면은 3번 경로는 dx가 0이기 때문에 얘가 날아가. 그런데 3번 경로에서는 x가 0잖아요. 고로 여기에다가 x 집어넣으면은 이것도 날아가기 때문에 3번 경로에 대해서는 선적분의 결과가 0가 되어진다. 그러면은 이 전체적인 폐경로에 대한 선적분은 각각의 경로에 대하여 다 합쳐주면 되죠. 고로 이것 더하기 이것 하면은 좌변 답은 4 그렇게 되어지죠. 이제 우변을 적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변은 중적분이지요. 먼저 q를 x로 편미분 해야 되죠. q가 이것이기 때문에 q를 x로 편미분하면 루트 y만 남죠. 그렇기 때문에 루트 y만 남아 y의 2분의 1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대로 적어주고 p를 y로 편미분하면은 p가 xy이기 때문에 y로 편미분하면은 x만 남죠. 그래 놓고 가로 쳐주고 dA 해주죠. 이때 뭉족분을 구함에 있어서 y를 먼저 적분을 해주고 x를 나중에 적분은 그 코스를 취할게요. 그 코스를 취하게 된다면은 x는 0부터서 2까지 바뀐다면은 y는 뭐부터 뭐까지 바뀌어야 됩니까? 이쪽 영역에 대하여 중족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y는 이거 밑에서부터 위에 있는 4까지 해야 되어지죠. 그런데 임의의 x점에 대해서 밑에 있는 좌표는 y는 x의 제곱이기 때문에 y는 x의 제곱부터 4까지 그리고 x는 0부터서 2까지야. 0부터서 2까지 그래 놓고 얘를 중족분을 하면은 먼저 y로 중족분 하게 되어지면 이것은 3분의 2 y의 2분의 세제곱이고 이것은 xy가 되어지죠. 그래 가지고
x의 제곱부터 4까지, x의 제곱부터 4까지 이것을 여기에다 대입을 해준다. 대입을 해주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이것을 다시 x로 적분해야 되죠. x로 적분해서 쫙 적어주면은 최종 답은 4가 되어진다. 고로 좌변에 의한 결과인 좌변 답 4하고 우변에 의한 결과인 4하고 값이 같기 때문에 거리의 정리가 성립함을 볼 수 있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이걸 한번 풀어볼게요. 아까 좌변을 계산을 할 때 말이야, x를 매개변수로 선택을 했잖아요. 그런데 1번 경로에 대해서는 x로 매개변수를 선택할 수도 있고 y로 매개변수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러지요. 여기서 계산을 하는 것은 x를 매개변수로 선택해서 계산을 한 거야. 그런데 이번에는 y로 매개변수를 선택해서 1번 경로에 대한 선적분을 계산해 보자. 1번 경로에 대하여 이거 x, y, dx 그렇게 되어지죠. y를 매개변수로 선택했기 때문에 x를 y로 나타내줘야 되죠. 그런데 y는 x의 제곱이기 때문에 표현을 하면은 y의 2분의 1제곱이 되어지죠. 그리고 뒤에 있는 y는 그대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dx는 우리가 계산했다시피 dx는 2x분의 dy 곧 2루트 y분의 dy 그렇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2 해놓고 루트 y가 분모에 있기 때문에 y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해놓고 dy 그대로 적어줬죠. 그 다음 플러스 x를 또 y로 표현을 해주면은 y의 2분의 1이 되어지죠. 그리고 루트 y는 그대로 y의 2분의 1제곱 적어주고 dy는 그대로 dy 적어주고. 왜? 이번에는 y를 매개변수로 택했으니까. 이것을 쫙 계산하면은 이렇게 되어지고, 이것을 계산을 쫙 하게 되어지면은 12가 나온다. 고로 여기에서 계산한 12하고 값이 같지요. 다시 말해서 x도 변하고 y도 변하는 그 관계에서는 아무거나 매개변수로 선택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이제 우변을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요? 아까는 dy 먼저 적분해주고 dx를 나중에 적분했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이번에는 x로 먼저 적분을 해주고 난 다음에 y로 나중에 적분해도 되어지죠. 즉 말해서 이번 같은 경우는 y는 x의 제곱에서 x를 정속변수로 보고 y를 독립변수로 보겠다 그 말이야. 이러한 그래프에서 x를 정속변수로 보고 y를 독립변수로 보겠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이 식으로부터 x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x는 루트 y 그렇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x는 제로 있는 곳에서부터 임의의 y에 해당되는 x지점까지 바뀐다 그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것을 다시 0부터서 4까지 쫙 이동시켜주면은 이 영역 전체를 커버하죠. 고로 중적분을 함에 있어서 먼저 x는 0부터서 루트 y까지 쭉 적분해주고 난 다음에 y를 0부터서 4까지 적분을 해주면은 이 폐경로 전체를 쭉 휩쓸어 가는 중적분이 되어질 것 같다. 고로 이렇게 적분 경로를 정해주고 나면은 여기에서 루트 y 마이너스 x 그렇게 되어지죠. 루트 y는 y의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x 해놓고 dx dy 그렇게 하겠다 그 말이요. 그러면은 일단 안에 것부터 계산해야 되죠. 이것을 x로 적분을 해야 되죠. x로 적분을 하긴 하되 여기서는 뭐야? 편적분을 하는 거죠. 중적분 할 적에는 편적분을 하는 거예요. 고로 x로 이것을 적분할 적에는 y를 상수로 두죠. 그렇기 때문에 y의 2분의 1제곱은 루트 y 그대로 적어주고 x로 적분하기 때문에 x 적어주고 마이너스 x를 적분하면 2분의 1 x의 제곱 그렇게 되어지고 범위는 0부터서 루트 y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적어줬죠. 이것을 쫙 계산을 하면은 이 적분 안에 있는 적분은 이것만 남고 이제 바깥에 있는 것을 적분을 해줘야 되죠. 그러면은 4가 되어집니다. 고로 여기에서 4가 나온 것이나 여기에서 4가 나온 것이나 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저렇게 계산해도 되고 그것을 알아야 훨씬 융통성이 더 넓어지죠.
그러면 이번에는 그린의 정리를 사용을 해서 어떤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것은 만약에 여기에서 이 항이 1이라면은 곧바로 우변은 무엇이 되어집니까? 넓이로 중적분했기 때문에 넓이가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보세요. if 이것이 만약에 1이다 그러면 넓이 A는 어떻게 되어지냐, 이것하고 같기 때문에 좌변이 바로 넓이가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넓이를 구하는 다른 방법, 즉 선적분을 사용해서 넓이를 구하는 방법도 있다 그 말이야. 선적분을 사용해서 넓이를 구할 적에는 도형의 바운더리에 대한 커브 형식을 알고 있을 때 가능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넓이 A는 선적분 y의 dx 플러스 EX dy 이렇게 되어지는데 왜 갑자기 이게 팍 튀어나오는지 궁금하죠. 좌변의 수식이 넓이가 되어지려면은 우변에서 이것이 1이 돼야 된다 했잖아요. 즉 말해서 이것이 1이 될 때에만 넓이 A가 이렇게 선적분으로 표현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이 1이 되기 위해서는 Q와 P를 여기다 대입을 했을 때 이것이 1만 되어지면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함수들 중에서 제일로 쉬운 놈 골라봤어. 자, Q가 EX라면은 EX를 X로 편미분하면은 2. 그리고 P가 Y라면은 Y를 Y로 편미분하면은 1. 고로 2 빼기 1은 뭐야? 1 맞잖아요. 고로 Q를 EX로 정하고 P를 Y로 정하게 되어지면은 넓이 A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 식 좌변으로부터 P는 Y이기 때문에 Y의 dx, 그리고 Q는 EX이기 때문에 EX dy, 즉 EX dy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것이 뭘 나타낸다? 넓이를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이거 말고도 얼마든지 많은 함수 집어넣어 갖고 일을 만들어낼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그래서 Q를 EX, P를 Y 이렇게 선택을 했을 적에 그 넓이를 한번 내보려고 한다 그 말이야. 무엇에 대해서? 폐경로에 대해서. 그러면은 어떤 폐경로에 대한 넓이를 구하려고 하느냐, 그 폐경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줘야 되겠지요. 그 폐경로는 이러한 반원입니다. 즉 반지름이 R인 반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는 반원이야. 이 반원은 이 넓이를 구하고 싶다 그 말이야. 이것을 넓이를 구하긴 구하되 그린의 정리를 사용해서 구해보자 그 말이야.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이것을 매개변수화 해줘야 되어지죠. 우리가 양함수를 매개변수화 해주는 것은 얼마든지 했지요. 그런데 음함수 매개변수화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t는 t로 그대로 놔둔 것이 더 편할 거예요. 고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이것을 매개변수화는 x는 r 코사인 t, y는 r 사인 t 이렇게 놓게 되어지면은 x와 y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좌변 이코르 우변 되어지죠. 이 관계로부터 이제 이것을 계산을 해서 넓이가 나오면 되어지죠. 이 넓이가 2분의 파이 r 제곱 나오면은 답이 맞는 거예요. 먼저 반원에 대한 경로부터 선적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r부터 플러스 r까지 직선에 대해서 선적분하면 되어지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즉 아래 직선에 대해서는 dy가 제로이고 아래 직선에 대해서는 y가 제로잖아요. 고로 아래 직선에 대해서는 y가 제로이고 dy가 제로이기 때문에 이걸 계산하면 제로야. 고로 이 곡선에 해당되는 이 부분만 적분해주면 되어지겠다. 여기서 이 부분은 t 값이 0부터 파이 값이면 되어지겠죠. 고로 이 폐경로에 대한 선적분은 먼저 이것에 대해서는 t 값이 0부터서 파이까지, 그리고 y는 r sin t이기 때문에 r sin t, 그리고 x는 r 코사인 t이기 때문에 dx는 마이너스 r sin t의 dt 그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ex 해놓고 x는 r 코사인 t니까 그대로 적어주고 dy는 이 식으로부터 r 코사인 t의 dt 그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플러스 이 밑에 직선에 대해서는 제로라고 했죠. 고로 이것을 날려보내 버리고 이것을 계산하겠습니다. 이것은
마이너스 r제곱 사인제곱 t의 dt, 그리고 이것은 2r제곱 코사인 제곱 t의 dt 그렇게 되어지고, 여기에서 r제곱을 바깥으로 끄집어내 놓으면은 이것은 마이너스 사인 제곱 t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플러스 이것은 2 코사인 제곱 t인데 코사인 제곱 t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t죠. 고로 이것을 적분하면은 이것은 고등학교 문제죠. 그래서 최종 적분 결과는 2분의 파이 r 제곱이 나와 가지고 반원의 넓이인 2분의 파이 r 제곱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요.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